안녕하십니까. 도숨의 박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원한 과제의 제목이 차세대 핀팻 제조용 액티브 아일랜드 형태의 SOI 기판 개발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듯 아시겠지만은 그 반도체 전문 용어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가능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이제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 중인 IOSI 기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사업 전략 및 마일스톤,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8월에 설립이 됐고요. 제가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진원이고요. 저희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있고요. 현재 임직원 수는 총 7명으로 여기에 이제 주주 겸 자문인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박사 3명, 석사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핵심 사업으로는 혁신적인 공법의 SOI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사의 기술 라이센싱 및 ISOI 코어 장비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총 14건으로 SOI 관련 9건, 디스플레이 4건, 기타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임직원 중에 주요 인력을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CTO를 맡고 있는 이영호 전무, 그 다음에 파운더이자 최대 주주인 장태경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반도체 경험이 약 35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LG 반도체 입사해서 SK 하이닉스를 거쳤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선행 공정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부 하이텍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소자 관련된 테크놀로지 관련된 개발을 담당했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공정개발 담당 기술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대에서 학부를 마쳤고, 과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영호 전무는 이제 LG 반도체에서 단위 공정 개발을 이제 주로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단위 공정에 관련된 지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태경 사장은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었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미국 업체에도 계셨습니다. 특히 이때 근무하면서 이 장태경 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OI 기술이라든지 단위 공정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자문을 받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 중인 그 ISOIS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랜지스터 관련, 핀팻이라는 트랜지스터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반도체 기판, SOI가 이제 저희들 그 과제의 중심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들 2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그 과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는 보면은 반도체 칩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소자이기도 하고요.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결국 그 반도체 칩 제품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요 밑에 위에서 2번째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어떤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흐르는 전류를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죠.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더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호스에서, 물이 흐르는 호스에서 소스 쪽이 이제 압력이 높을 거고, 드레인 쪽으로 이제 물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 물에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게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그 간단한 원리고요. 초기에 트랜지스터는 2D라 그래가지고 평면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원적이죠. 여기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더 잘 만들었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위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시작하는 방향이 소스고 화살표 끝나는 쪽이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채널이 돼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2D, 뭐 플래너 TR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기의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품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미세화가 제품 크게 미세화가 되면서 소자도 마찬가지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칩 안에 많은 소자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1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3차원으로 만들어서 3DT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3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만든 이걸 우리는 핀팻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핀팻이라는 게 뭐냐면은 핀이라는 건 이제 상어의 지느러미인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회색 위에 이렇게 지느러미 같이 솟아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핀팻 FET라고 붙였는데 FET는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어고요.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차세대 소자든 현재 이제 최첨단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적용되는 트랜지스터는 이 핀팻 타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전류량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더불어서 새 면에서 전류를 조절하다 보니까 누설 전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누설 전류가 줄어들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같은 배터리 가지고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원하는 그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디바이라든 개발되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핀팻 트랜지스터가 핀팻이 쓰이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핀팻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핀팻의 높이, 핀의 높이를 만들 때 그것을 아주 웨이퍼 전체에 똑같은 높이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높이가 달라지면 결국은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게 돼서 소자 특성의 유니포미티가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게 그 제품의 수율에 반영이 돼서 수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저희 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기판 기술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이제 핀팻의 트랜지스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Y 개념을 약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Y가 뭐라는 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벌크 실리콘. 그러니까 우리가 인곳이라는 원통형의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을 길러서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벌크 실리콘이 돼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반도체 기판이고요. 근데 실제 반도체 기판에 금방 이야기 드렸던 트랜지스터는 아주 표면, 수십 옹스트롱의 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을 해서 SY는 뭐냐면은 그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아주 얇은 부분을 따로 만들어내는 거죠. 단지 이제 밑에 넓은 부분은 기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류의 손실을 줄이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장점 누설 전류가 작다.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벌크는 이제 상당히 넓은 면적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SY는 아주 얇은 SY 층에 실리콘 층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누설 전류가 작고 동작 전류가 크고 이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모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량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그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얇은 실리콘 층을 결함 없이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대표적인 그 SY 제조회사가 맨 밑에 나와 있는 소이텍이라는 회사인데 소이텍에서 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도 그 실리콘 층의 결함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 SY 기술을 이용해서 삼성에서도 그 새로운 제품들 28나노, 그 다음에 18나노급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SY에서 문제제가 되는 이런 그 결함 문제, 실리콘층의 결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 과제에 아이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의 기본 개념은 종래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핀펫의 특성을 지금보다 향상시켜서 핀펫을 적용하는 그런 기술에 저희의 기술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그 큰 과제 타겟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SY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아니 웨이퍼 메이커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걸 이제 칩 메이커에 사다가 패터닝을 해서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액티브를 만들었는데 저희 그 ISY 개념은 액티브 아일랜드인데 처음에 이제 공장 칩 메이커에서 SY 웨이퍼를 사오는 게 아니라 벌크를 사와서 그걸 SI 구조를 실제 인하우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최종 우리가 생각하는 SY 위에 핀펫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실리콘층의 두께 유니폼이티. 아까 핀 하이트의 두께가 높이가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이 실리콘층의 두께 유니폼이티가 결국 핀 하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핀 하이트를 이제 특성을 유니포미티를 좋게 함으로 해서 수율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층의 결함을 감소시켜서 수율을 향상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하우스에서 액티브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소자 공정을 셋업하는 데 있어서 플렉서비티를 가져오고 더불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그 IOSI 기술의 프로세스 플로우인데요. SY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웨이퍼 두 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드 웨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얇은 실리콘 층을 만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웨이퍼라고 그래서 거기는 웨이퍼를 지지해주는 밑에 바닥 그 부분을 만들어서 두 개를 먼저 붙입니다. 붙여서 시드 웨이퍼에 있는 얇은 실리콘 층을 핸들 웨이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딩하고 클리빙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걸 좀 아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시드 웨이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웨이퍼 위에다가 포러스 실리콘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피를 기르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패터닝하고 다시 한번 에피를 길러서 CMP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리콘 CMP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SY 실리콘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가져간다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CMP를 이용을 합니다. CMP 기술은 현재 반도체에 상당히 성숙된 프로세스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옥사이드가 CMP를 하는데 옥사이드가 스타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사이드 오면은 더 이상 CMP가 안 되고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께 유니포미티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시드 웨이퍼와 핸들 웨이퍼를 붙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드 웨이퍼를 이렇게 뒤집어서 붙였고 밑에 핸들 웨이퍼에는 핸들 웨이퍼 위에 베리드 옥사이드라는 걸 길러줘서 두 개가 이렇게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클리빙이라는 걸 합니다. 클리빙을 할 때 클리빙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오른쪽 두 번째 그림 거기 포러스 실리콘하고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포러스 실리콘의 SP는 포가 작은 거고 밑에 것은 LP라는 것은 나질해서 포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 부분이 잘라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바로 그 그림인데 핸들 웨이퍼 위에 그 얇은 실리콘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CMP를 해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파이널 ISY 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CMP 옥사이드 스타퍼를 이용을 한 CMP를 해서 이 에피2의 두께를 균일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에피2가 바로 그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되는 액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밑에 두 사진은 저희들이 그 작년에 6인치를 이용해서 만든 그 샘플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위에 게 이제 포로실리콘, 그러니까 클리빙하는 기술이 그 소이텍이라는 SY 대표적인 업체는 이온을 이게 고에너지를 가지고 이온을 웨이퍼 위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데미지가 결국은 결함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이온 주입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포로실리콘을 이용해서 클리빙을 하는 기술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이제
그 클리빙하고 난 다음에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클리빙 면하고 본딩 면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다음 공정에 CMP를 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IOSI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핀펫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기판에서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SY의 그 SI층의 두께, 균일한 두께를 이용하는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컨셉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핀펫TR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게 파운드리 시장인데요. 물론 파운드리가 아닌 데서도 핀펫TR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핀펫의 파운드리에서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왼쪽에 TSMC가 약 48%고 삼성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핀펫이 적용되는 시장은 16나노 이하인데 그게 이제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보면 1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시장은 앞으로 쭉 향상이 될 텐데 2020년도에 약 10빌리언, 뭐 10에서 15빌리언 하면은 약 15조 정도 되는 거죠. 10에서 한 15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만 생각한다면 삼성이 약 20%이기 때문에 삼성이 해당되는 게 한 2조에서 한 3조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그 파운드리 미세 공정 전략을 보면은 오른쪽에 계속해서 7나노, 5나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핀펫 트랜지스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Y인데 SY는 우리가 만든 기술이 핀펫 TR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FD-SY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SY 시장을 만든 건데 SY 시장은 연평균 약 3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2022년에 약 2조 정도 되죠. 2조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은 계속 커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 사업 전략입니다. 저희들의 이제 큰 사업들 두 가지가 그 IOS에 관련된 특허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IOSI 기판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칩 메이커에다가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제품 생산이 일어나는 것은 디바이스 업체에서 제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특허와 제조 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거기에 대한 라이센싱 피, 그러니까 iOS 웨이퍼 장당 그 라이센싱 피를 받는 게 이제 저희들이 수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을 할 때 그 ISY에 들어가는 특화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로실리콘 형성하는 장비와 클리닝 장비인데 이건 저희들이 OEM 브랜드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컨셉을 주고 그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비즈니스 마일스톤인데요. 현재 이 IOSI 개발은 작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년 말에 피저빌리티 검증을 마쳤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8인치 양산성을 프로브를 하고 있는데 고객 프로모션은 그러니까 그 초도품이 금년 EQ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라이센싱을 완료를 하고 2021년부터는 이제 그 칩메이커랑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이제 금년 말에 저희들이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그 투자를 펀딩을 이제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은 그 저희들 그 IOSI 기술 개발이 물론 이제 초창기이긴 합니다. 초창기이긴 하지만은 현재 8인치 이게 피저빌리티 검증이 끝나고 8인치 웨이퍼 초도품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금년 6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국내 그 삼성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주는 걸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걸로 이야기는 돼 있고 6월 말에 완료가 되는 대로 삼성과 본격적으로 요 라이센싱 관련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매출 생성은 저희들 생각에 2021년 하반기에 테크놀로지 란성 필요해서 라이센스 피로 해서 소액 매출이 발생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겠죠.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런 사업 모델이 거의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을 할 때 어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과제에 이제 그 크게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발표 드렸는데 물론 저희들 개발이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반도체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삼성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개발을 할 자신이 있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